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선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 중 전층 파열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끊어진 힘줄을 원래 자리에 봉합을 하는 수술인데요. 관절 내시경으로 힘줄을 꼬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시경으로 어떻게 힘줄을 꼬매나 하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시경 수술, 특히 이런 어깨 힘줄을 봉합을 하는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께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퀴즈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깨 관절의 그림입니다. 이 빨간색 이 끝 말단까지는 회전근개 근육, 여기까지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생길까요? 1번 근육충, 2번 근육과 힘줄의 연결 부분, 3번 힘줄의 중간 부분, 4번 힘줄의 말단 부분, 즉 힘줄이 뼈에 닿는 부분. 몇 번 고르셨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바로 힘줄과 뼈가 맞닿는 부분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거의 대부분은 그 힘줄이 뼈에 맞닿는 이 힘줄의 말단 부분에서 떨어집니다. 이 그림은 정상 회전근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줄이 뼈에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죠. 회전근개 파열 중에 전층 파열이라는 것은 보통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아까 그림과는 다르게 회전근개 힘줄의 이 말단이 뼈에 붙어 있지 않고 이만큼의 좀 벌어진 게 보이시죠? 이런 경우를 전층 파열이라고 하고, 이 전층 파열은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구멍의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수술로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 힘줄을 원래 뼈의 위치에 다시 붙여주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간단한 모형으로 보면, 이게 어깨뼈고, 어깨뼈에 붙게 된 이것을 이제 힘줄이라고 했을 때, 힘줄이 이렇게 이 뼈 부분에 잘 붙어야 되는데, 그게 이 부분이 좀 떨어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걸 다시 수술로서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회전근개 힘줄이라는 것은 이 어깨뼈의 이 뼈 부분에 얇게 살짝 붙어 있다기보다는 넓은 면으로 되게 두텁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힘줄이 이제 이 뼈의 어느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지, 그 부분을 뼈에다가 제가 색칠을 해 보겠습니다. 뼈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회전근개 힘줄이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앞쪽이고요. 위쪽, 뒤쪽으로 이렇게 두터운 양상으로 회전근개 힘줄이 붙게 되는데요. 그럼 수술로서 이 힘줄을 다시 복구시킬 때는 이 떨어져 있는 힘줄이 파란색 색칠 부분을 온전하게 다 덮을 수 있도록, 다 맞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술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힘줄이 튼튼하게 힘을 받겠죠. 이 그림에서의 이 힘줄도 마찬가지로 이 떨어져 있는 힘줄이 이 뼈 이 전체 부분에 다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이 끊어진 부분이 이 뼈에 다 맞닿도록, 그렇게 수술이 돼야 힘줄이 튼튼해집니다. 끊어진 힘줄을 뼈에 온전하게 붙여주는 본드나 테이프 같은 그런 접착제는 아직은 없어요. 만약에 그걸 만드신 분이 계시면 대박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실로 꿰맵니다. 우선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실이 붙어 있는 이 바늘로 꿰매는 겁니다. 끊어진 힘줄을 꿰매기 위해서 힘줄 바깥쪽에 바늘이 먼저 들어가고, 그 바늘이 힘줄을 통과하고 나서 뼈를 뚫습니다. 뼈를 뚫고 좀 더 진입을 하면은 뼈 이 바깥쪽 뼈로 바늘이 나오게 됩니다. 바늘 다시 이렇게 빼면은 실이 이렇게 한 땀 뜨게 되는 거죠. 우선 힘줄을 먼저 뚫고 그 실이 밑으로 들어가서 뼈를 이렇게 좀 통과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매듭을 지어요. 이런 식으로 힘줄을 꼬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절개를 어느 정도 좀 한 다음에 직접 보면서 수술을 하는 방법에서는 가능하지만, 관절 내시경처럼 구멍을 작게 뚫어놓는 그런 수술 방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큰 바늘이 그 구멍을 통해서 넣어서 이렇게 꿰맬 수는 없거든요. 그럼 관절 내시경에서는 힘줄을 어떻게 꼬매느냐? 이런 봉합 나사못을 이용합니다. 나사못이랑 실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구가 있는데, 이 나사못을 뼈에 박아요. 그러면은 실이 박힙니다. 그래서 그 박힌 실을 가지고 힘줄을 뜨게 되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수술로 힘줄을 어떻게 꼬매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수술실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모니터를 비롯한 기계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관절 내시경 기계입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어깨 모형을 갖고 왔습니다. 사람의 오른쪽 어깨에 해당하고요. 이 겉으로만 이제 어깨 모형이 아니고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 어깨 속에 있는 회전근개 힘줄, 또 어깨뼈, 인대 이런 것들이 다 아주 튼실하게 잘 갖춰진 장비입니다. 피부에 구멍을 낼 부분에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구멍을 냅니다. 그런 다음 이 구멍에 캐뉼라라고 하는 용어인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튜브 또는 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관절 내시경이나 이런 꿰매는 그런 기구들이 이 관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절 내시경을 삽입을 하는데요. 어깨 관절에 쓰이는 관절 내시경입니다. 관을 통해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자, 관절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보면 자, 이런 구조물이 보입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이렇게 어깨 속을 쭉 들여다볼 수가 있겠고, 이게 회전근개 힘줄입니다. 이 힘줄이 원래는 이렇게 붙어야 될 게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 끊어져 있는 힘줄을 이런 식으로 한 땀을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 관절 내시경 화면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 보는 그런 컴퓨터 화면이랑은 좀 다릅니다. 관절 내시경 화면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런 내시경 화면을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정말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느 게 힘줄이고 어느 게 뼈인지,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보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관절 내시경 화면이 아닌 새로운 화면으로 이 모형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모형을, 이 겉부분을 떼어내겠습니다. 회전근개를 꿰매기 전에 회전근개 윗부분에 있는 견봉뼈의 자란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부분이 견봉이라는 뼈입니다. 이 부분에 회전근개 힘줄이 붙어 있고 힘줄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견봉이라는 뼈인데요.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이 부분의 뼈가 자라 있습니다. 자라난 부분을 깎아줘야 이후 회전근개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깎아냅니다. 뼈를 깎기 전에 뼈를 덮고 있는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의 전기 소잡기를 이용해서 뼈를 덮고 있는 조직들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이런 날카로운 날이 달려있는 전동기구로 견봉뼈의 자란 부분을 깎아냅니다. 견봉뼈는 보통 견봉의 앞쪽과 아래쪽으로 뼈가 자라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깎아냅니다. 회전근개 힘줄의 윗부분이 뼈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원래 위치로 봉합해주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회전근개가 뼈에 잘 붙어가기 위해서는 이 뼈 부분이 잘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견봉뼈를 깎아낼 때 썼던 전동기구로 이 부분을 갈아냅니다. 영상에서 이 견봉뼈가 회전근개 힘줄을 보여주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의로 잘라내겠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자르지는 못하고 일단 제꼈습니다. 좀 더 잘 보이죠? 힘줄이 끊어진 지 오래된 경우에는 이 끝부분이 많이 퇴화되어 있어서 힘줄의 끝부분을 살짝 갈아냅니다. 다음으로 회전근개 힘줄을 꿰매기 위해서 뼈에 이런 봉합 나사못을 고정합니다. 회전근개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 중 가장 안쪽 부분에 나사못을 우선적으로 박습니다. 봉합 나사못을 고정하기 위해서 해당 뼈 위치에 우선 구멍을 뚫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봉합 나사못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이 정도의 크기로 봤을 때는 안쪽에 2개, 바깥쪽에 2개의 봉합 나사못을 박을 예정입니다. 안쪽에 봉합 나사못 고정할 자리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구멍을 뚫은 부위에 봉합 나사못을 삽입합니다. 봉합 나사못을 끝까지 삽입하고 나서 나사못만 남기고 이 기구를 제거합니다. 실을 당겨서 나사못이 잘 박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줄을 꿰매기 위해서 끝이 이런 갈고리 모양의 바늘을 이용합니다. 적절한 봉합 위치를 선정한 후에 바늘을 꿰입니다. 바늘이 힘줄 아래로 내려오면 바늘 안에 있는 실을 뽑아냅니다. 갈고리 바늘 안에 있는 실과 나사못 실을 같이 물어서 밖으로 빼냅니다. 힘줄을 꿰인 실로 고리를 만들고 봉합 나사못 실을 통과해서 매듭을 견고히 하고 힘줄을 꿰인 실의 바깥쪽 부분을 당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이 통과가 되죠. 이렇게 해서 나사못 실 하나가 힘줄을 하나 뚫고 나오게 됐습니다. 나사못에 달려있는 실 하나가 힘줄을 뚫고 힘줄 밖으로 나오게 됐죠. 적절한 간격을 띄워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첫 번째 봉합 나사못에 실을 뜬 이후에 힘줄의 뒷부분을 꿰매기 위해서 두 번째 봉합 나사못을 뼈의 이 안쪽 부분에 고정할 계획입니다. 반대 방향의 갈고리 바늘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힘줄을 꿰맵니다. 뒤쪽 나사못의 실도 힘줄이 잘 통과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을 깨고 난 후에 힘줄이 뼈에 잘 붙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을 만듦으로써 힘줄을 뼈 쪽으로 눌러줄 수 있습니다. 매듭을 만들고 그 매듭을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힘줄이 뼈에 잘 닿도록 매듭을 최대한 견고하게 만듭니다. 뒤쪽 실도 매듭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매듭을 만들고 난 실을 잘라내지 않고 교량형 봉합술의 방법으로 봉합하기 위해서 이 실들을 교차해서 바깥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교차한 실들이 힘줄과 뼈를 좀 더 맞닿게 해줍니다. 이쪽에 나사못 하나, 이쪽에 나사못 하나, 두 개의 나사못을 고정하겠습니다. 나사못을 고정할 위치에 뼈를 잘 노출시키기 위해서 전기 소작기로 조직들을 제거합니다. 적절한 위치를 잡은 후 이와 같이 생긴 송곳을 이용해서 뼈에 구멍을 뚫습니다. 실을 새로운 나사못에 연결합니다. 실을 통과하고 난 후 송곳을 빼고 나사못을 삽입하게 됩니다. 나사못 앞부분이 뼈에 닿는 정도까지 삽입을 하고 실을 잡아당겨서 힘줄을 누르게 됩니다. 적절하게 실을 잡아당겼음을 확인하고 나사못을 고정합니다. 나사못을 끝까지 삽입합니다. 나사못에 매달려 있는 실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실을 잘라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한쪽도 나사못을 고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근개 봉합 수술이 완료되었습니다. 교량형 봉합술로서 힘줄이 견고하게 뼈에 맞닿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어깨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